2018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한순간 해변 이명선. 검은 얼굴에 아이가 있어. 조류를 타고 해변까지 밀려온 대륙에 아이가 있어. 뿔뿔이 흘러가는 하늘에 흰 수리는 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어. 거듭 얼굴이 풀어져 무트러 오르려는 눈꺼풀이 흩어져. 반복의 역사는 번복되는 아이들로 가득해. 창창한 것은 꿈의 세계야. 검은 눈물로 적셔지는 땅도 있어. 우리에게 바다는 수평선 너머에도 있지만 아이에겐 수평선 너머의 바다엔 해변이 없어. 불시에 버리고 온 대륙처럼 감은 눈 속에서 모래 언덕이 푹푹 꺼지고 있어. 반신반의하는 얼굴이 있어. 간절함은 체험이 아니야. 찢기는 세계에 발을 담그면 붉은 빛의 인내가 필요해. 국경을 몰고 가는 새야. 하늘을 균일하게 나누면 새들로부터 망명한 낙원이 있을까? 한참을 뛰어가도 숨이 차지 않는 해변이 있어. 검은 얼굴의 아이가 부르던 난민의 노래가 밀려가는 한순간의 해변. 이명선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아주 옛날에 그 유럽의 해변에 아이가 그 난민, 그러니까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죽은 아이가 해변에 떠밀려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고서 이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문에서 찾아보니까 시리아 내전인 것 같아요. 시리아 내전. 그 시리아 내전인데 독재가 위험한 이유죠. 독재가 유지되면 그나마 나라가 유지되는데 독재가 지속되면 어떤 반발하는 세력이 생기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혼돈에 빠지고, 그 나라가 갈라지면 단순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전이 벌어지죠. 내전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죽고 또 뭐 피해보는 건 특히 약자들이죠. 강자들은 서로 탐욕에 의해서 싸우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싸우지만, 약자들은 아주 처절한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검은 얼굴에 아이가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검은 얼굴이라고 하면 인종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인종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시리아는 그 중앙아시아인데 그 백인에 가까운 얼굴이죠. 그래서 인종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죽은 얼굴의 아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죽은 얼굴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희망이 없는 어떤 암흑을 가리키는 앞날이 암담한 그런 얼굴의 아이가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인이 단순히 죽은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독자는 좀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앞날이 암담한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가 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자는. 조류를 타고 해변까지 밀려온 대륙의 아이가 있어 라고 했는데요. 조류는 그 어떤 바닷물의 어떤 만조와 간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만조, 바닷물이 빠져간 상태를 간조라고 하는데, 만조와 간조 사이를 오가는 어떤 밀물과 썰물, 그걸 조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조류는 어떤 인간에게는 시대의 조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좀 인생의 고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류라고 하죠. 고통과 즐거움, 이런 많은 사건들, 그런 시대에 따른 우리 인간들의 사건들을 어떤 조류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런 조류를 타고 해변까지 밀려온 대륙의 아이가 있어 라고 했어요. 이 해변은 아마도 그리스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변까지 밀려온 대륙의 아이가 있어. 여기 대륙은 그리스 대륙이 아니고 아마 아시아 대륙을 말하겠죠. 시리아니까. 그 대륙의 아이가 있어 라고 해요. 뿔뿔이 흘러가는 하늘에는 하늘에 흰 수리는 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어 라고 해요. 뿔뿔이 흘러간다. 이제 어떤 하늘은 높은 곳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은 조금 그 진리의 세계, 뭐 어떤 드높은 세계, 뭐 좀 긍정적인데 여기에서 하늘은 강자들이 사는 어떤 그런 탐욕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서로 뿔뿔이 흘러가는 하늘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하늘이죠. 그 높은 자리에서 다투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 같고, 흰 수리는 저 높은 곳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리고 약자들을 노리면서, 즉 먹잇감을 노리면서 비행하고 있는 그런 강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강자들이 비행을 하고 있대요. 먹잇감을 찾아서. 이 흰 수리는 약자들을 먹잇감 삼는 강자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듭 얼굴이 풀어져 라고 표현했습니다. 얼굴이 거듭거듭 풀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그런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 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얼굴이 풀어졌으니, 원래 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한 얼굴이 풀어졌으니 고통의 얼굴이겠죠. 고통스러운 얼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트로 오르려는 눈꺼풀이 풀어져. 무트로 오르려는, 무튼 육지를 말하는데, 육지에 어떤 그 의지할 곳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진 그런 눈꺼풀이 풀어졌대요. 이제 그 희망마저도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의 역사는 번복되는 아이들로 가득해. 반복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반복되는 역사는 비극이 반복되는 역사를 말하겠죠. 번복되는 아이들로 가득해. 아이들은 성장, 뭐 이렇게 또는 어떤 희망, 푸르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좀 발전해가면, 청춘들이 뭔가 좀 발전해가면 자꾸 번복된대요. 다시 뒤집어지는 거죠. 그 희망과 꿈이 꺾이고 자꾸 희망을 찾아서 나아가면 자꾸 번복돼서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하다고 해요. 창창한 것은 꿈의 세계야. 검은 눈물로 적셔지는 땅도 있어 라고요. 창창하다는 것은 푸르름을 말하죠. 젊고 활기찬 것. 그것은 꿈의 세계려. 현실에서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푸르름, 그 푸른 꿈이 없는 그런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검은 눈물로 적셔지는 땅도 있다. 물론 이 검은 눈물은 독자들의 그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아득한 절망만 어떤 절망으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죽은 이의 눈물 같아요. 죽어서도 그 어떤 달래질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의 눈물로 적셔지는 땅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전개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도
그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죽은 영혼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로 적셔지는 땅이라고 해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바다는 수평선 너머에도 있지만 아이에겐 수평선 너머의 바다엔 해변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요. 바다는 평화롭게 사는 일반 우리에게 바다는 어떤 그 도전, 꿈, 희망, 이상의 세계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말고 또 다른 어떤 도전할 곳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세계예요, 바다는. 그런데 아이에겐 수평선 너머의 바다엔 해변이 없어라고 했어요. 수평선 너머의 바다에 해변이 없으면, 아득한 망망대해 해변이 없으면 어떤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죠. 아이는 어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존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시에 버리고 온 대륙처럼, 중동아시아를 말하죠. 감은 눈 속에서 모래 언덕이 푹푹 꺼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감은 눈 속에서, 감은 눈은 이제 죽은 이의 눈인데, 죽어서 도달한 어떤 해변에서도 마저도, 그러니까 죽어서 겨우 도달한 그런 해변에서마저도, 그 해변마저도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이 있어. 간절함은 체험이 아니야. 찢기는 세계에 발을 담그면 붉은 빛의 인내가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한다 이 말은 현실이 너무 참혹해서 믿을 수 없기에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이렇게 간절함은 체험이 아니야. 찢기는 세계에 발을 담그면 붉은 빛의 인내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요. 체험은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하는 거죠. 몸으로 경험하는 건데, 간절함은 그런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간절함은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죽고 사는 문제죠. 간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런 체험이나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찢기는 세계에 발을 담그면, 그러니까 내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으면이라고 말하는데요. 붉은 빛,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피를 흘리는 어떤 그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국경을 물고 가는 새야, 하늘을 균일하게 나누면 새들로부터 망명한 낙원이 있을까? 새는 높은 곳을 나는 존재죠. 여기서 새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새는 뭐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훨훨 나는 어떤 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새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국경을 물고 가는 새야라고 하는데, 어떤 전쟁, 어떤 그 내전을 하는 어떤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새를 말하죠. 강자들을 말하는데, 하늘을 균일하게 나누면 새들로부터 망명한 낙원이 있을까? 그 새에게 묻는 거죠. 그런 어떤 약자를 먹잇감 삼는 그런 강자로서의 새로부터 망명한, 그러니까 약자들의 세상이 있겠는가? 하늘을 뚝 나누면 강자들의 세계가 있고 약자들의 세계도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도 숨이 차지 않는 해변이 있어 검은 얼굴의 아이가 부르던 난민의 노래가 밀려가는 해변이 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참 뛰어가면 숨이 차야 되는데 그 숨이 차지 않는 해변이 있대요. 좀 죽어서 도달한 해변 같죠. 살아있는 어떤 세계의 해변이라면 어떤 숨이 차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검은 아이의
검은 얼굴의 아이가 부르던 난민의 노래가 밀려가는 해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부르던 어떤 그 난민으로서의 그 죽은 아이의 노래가 여전히 파도 소리와 함께 이렇게 밀려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죽은 아이의 노래처럼 들린다라는 뜻이겠죠. 네, 지금까지 한순간 해변, 이명선 시인의 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 내전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지독한 일인 것 같아요. 참 고약한 일이죠. 이 독재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이 좋아서 좀 잘 발전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으면 전쟁에 휘말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자들은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가게 되죠.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사악한 독재자가 어떤 푸틴을 뽑아서 전쟁에 휘말리고, 우크라이나는 경험도 없는 어떤 정치를 모르는 외교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을 뽑아서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악한 독재자와 어리석은 대통령이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결국 죽는 것은 러시아 국민과 우크라이나의 국민입니다.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